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최대 입시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일반 입시랑 최대 입시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되는지, 최대 입시라는 분야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했던 내용들 아주 짧게 한번 보면요. 일반 입시와 구분되는 최대 입시의 특징, 최대는 실기다 해서 모집 인원을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해서 서울로 갈수록 정시에서의 선발 인원이 많고 충청은 수시에서의 선발 인원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실기를 반영하는 비율이 약 78.9%다. 요거 설명했었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서울로 갈수록 정시가 많고 충청, 지방으로 가게 될수록 정시, 수시가 늘어나는 것들 안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운동 시작 시기 얘기하면서 성적부터 올려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올린 성적으로서 이제 1, 2등급, 2, 3등급 해서 이 성적대별로 아이들이 대학을 쓰는데 이 올린 성적 아이들이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시작했느냐? 보시면 재수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운동 시작 시기는 요즘엔 굉장히 빨라지는 추세다. 트렌드가 좀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실기 종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민첩성, 순발력, 근력, 유연성, 협응성 해서 건강체력 요소별로 최대 입시 종목을 나눠봤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달리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순발력에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이 제일 많아요. 제자리 멀리뛰기가 단일 종목으로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달리기 종목은 구간, 실내에서 많이 뛰는데 코스에 따라서 종목명이 저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근력에서는 윗몸 일으키기가 제일 많습니다. 유연성 같은 경우는 안 보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피하려면은 좀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순발력에 넣긴 했는데 메디신볼 던지기라고 해서 요즘에 많은 대학교에서 채택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별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 종목을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세 종목을 보든지 뭐 이렇게 5종목을 시험 보든지 학교별로 이런 종목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건강체력 요소들을 기르면서 저 해당 종목들에 대한 기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학별로 구분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5m 왕복 달리기랑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세 종목을 시험 보고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20m 왕복 달리기, 그 다음에 순발력은 높이뛰기인데 좀 선수들이 하는 거, 우산혁 선수가 하는 그 외발로 배면 뛰기 하는 거, 그거를 자세 평가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근력으로서 윗몸 일으키기, 지구력적인 체력적인 요소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협응성이라고 해놨는데 농구, 기계체조는 핸드스프링 해가지고 이제 농구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시합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른손 레이업, 왼손 레이업, 점프슛 2개 해서 이제 몸을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거를 봅니다. 동국대학교는 유연성이 있죠. 좌전굴,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좌전굴이 안 되면 동국대는 쓰기가 힘듭니다. 유연성이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인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물론 종목을 구현해 내는데 기계체조라든지 높이뛰기라든지 기본적인 운동 체력으로서의 유연성은 필요하겠지만 유연성만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대 실기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요 세 종목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신볼 던지기, 배근력, 좌전굴 요렇게가 아마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공 실기가 있는 친구들은 뭐 높이뛰기, 뭐 핸드스프링, 농구, 배구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이렇게 있다는 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 종목과 겨냥성 해가지고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제자리 멀리뛰기를 아주 잘하는데 유연성도 잘한다. 그러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상명대 스포츠융합학부, 가천대 체육전공은 2, 3 해놓은 거는 작년까지 실기, 올해부터 실기가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 그 다음에 덕성여대 생활체육학전공, 대진대 스포츠건강학과 요렇게를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도 잘하고 유연성도 잘하는 친구들이 쓰고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잘하는데 유연성은 못한다. 근데 메디신볼을 잘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과학부, 한국체육대학교 모든 학과에 올해부터 메디신볼이 신설됐죠. 강남대 스포츠복지전공. 이것도 이제 배점표를 보시면 여학생들에게 조금 유리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개별로 컨설팅 받을 때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메디신볼, 농구공 던지기, 메디신볼 던지기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가천대 체육전공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메디신볼 던지기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를 뭐 아주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평이하고 근데 유연성이 강점인 경우
뭐 보통 여대들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원대 같은 경우의 특징은 종목을 4종목 실시하는데 그 중에 3종목만 반영을 합니다. 배점 기준도 되게 낮아서 성적이 좀 우선시되는 학교고요. 남서울대 같은 경우도 3종목을 실시하는데 2종목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대 남서울대에서는 좌전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좌전굴만 잘하면 그걸로 성적을 다른 걸 제자리 멀리뛰기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자, 그 다음 제자리 멀리뛰기도 못하고 유연성도 못하고 메디신볼도 못하고 달리기는 사실 제자리 멀리뛰기랑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경기대학교랑 용인대학교, 서원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내신 반영이라든지 수능의 반영이 높은 학교들입니다. 실기 만점 기준이 낮고 배점이 조금 쉬운 학교. 그다음 호서대 같은 경우도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요. 한서대 같은 경우는 경험비서학과의 경우는 제자리 멀리뛰기가 없죠. 선문대학교는 있으나 올해 이제 만점 배점표가 좀 오르긴 했는데 그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점 기준이 조금 낮은 학교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경향을 띈다. 종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종목에 따라서 경향을 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와 운동을 다 하는 게 일반 입시와 다른 체대 입시의 특징인데요. 보시면 학교별로 대학교에서 학교별로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죠. 뭐 국어를 많이 보겠다, 수학을 보겠다, 이게 다 다른데요.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대학을 지원할 때 점수를 환산해 보면 유불리가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 체육과 아이들은 학교별로 실기 종목을 확인해서 유불리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대 입시가 힘든 점은 우리 일반 학과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 성적이 일단 완료된 후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뭐 논술 시험이 있다거나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공부 성적 점수를 받고 그 점수로 전년도 합격 점수랑 비교해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체육 같은 경우는 접수 후에 실기 성적을 합니다. 접수 후에 실기를 보는데 실기가 정말 변수도 많고 점수의 배점도 엄청 크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는 게 일반 입시와 구분되는 체대 입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체대 나오면 뭐 해요? 해서 이게 진로 관련해 가지고 또 파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